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노트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코너 최근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4월 17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 정말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대비 154엔을 기록하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절하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바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는 무슨 말일까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오면서 투자자들은 이에 금리가 비교적 낮은 엔화를 빌려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시세 차익과 환차익을 노려온 겁니다. 이 반대로 엔캐리 투자자들이 투자해왔던 해외 자산을 처분하고 이 엔화 빚을 다시 갚는 게 엔캐리 청산인데요. 지금 이렇게 엔캐리 청산을 하게 되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기에 좋은 조건은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하는 중에 엔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일본 내 풍부한 유동자산을 그 조건으로 잡고 있고요. 또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해외 투자처가 존재하고 제한적인 환 변동성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하고 있는 국면을 우선 조건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어긋나게 되면 청산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좀 축소가 되고 있어서 이제 청산에 대한 움직임, 투자자들이 청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드와 청산, 포지션이 변화하게 되는 시점은 당연히 캐리 수익보다 손해나 리스크가 커진 시점으로 보는데요. 우선 지금처럼 엔화의 금리가 거의 제로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환율의 변동성 확대나 엔화 절상으로 인한 추세 전환이 나타났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실질적인 청산 요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의 빠른 포지션 전환이 필요해지는 국면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렇게 캐리에서 청산으로 포지션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급진적인 청산이 일어나는 시기는 1차와 3차, 5차 청산이 있었고요. 완만한 청산에는 2002년에 2차, 2016년에 4차 청산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었죠.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이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물가 상황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가격 상승률도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정말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괜찮다, 잘 성장하고 있다 하는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나 최근 금리 인상 직전까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금의 엔화를 만들어내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크게 누적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지난달 일본이 단행한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과 일반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일본은행이 이제 언제 금리를 추가 인상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장 다가오는 금리 결정 결과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전망으로는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캐리 트레이드가 급감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미국채와 같은 선진국 국채를 선호하는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 내 기회에 더 주목을 하고 해외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화 약세에 대한 분위기가 좀 진정되기를 바라는 부분인데요.
연초에는 엔화 약세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 정책 당국은 최근 환율 레벨에 대한 구두 개입 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엔화 절하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경계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청산 과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엔화 레벨 정상화 과정을 통한 엔캐리 청산이 나타는 날 텐데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완만한 속도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사실 지금 무엇보다 외부적인 리스크, 특히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미국 대선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앞두고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가 변동성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러한 리스크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엔화 절상의 움직임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엔캐리 트레이드, 완만한 엔캐리 청산이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엔화 강세의 모멘텀이 확인될 것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을 시작으로 일본 경제 자체적으로 회복 모멘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엔캐리 청산이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이어오던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높은 신흥국이나 미국, 유럽 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한국 시장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GDP의 45%가 수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글로벌 요인에 최근 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청산 시기별로 한국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함께 보실까요? 지금 이 T 시점은 청산 시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 상황은 청산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경기 둔화 혹은 위축을 반영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완만한 청산의 경우에 하락폭이 크지가 않고 이 청산 이후의 회복이나 성장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산 과정에서 이 완만한 청산이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경제나 외부 성장 수혜를 입기에는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엔화가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수출 모멘텀이 둔화함에 따라서 이익을 누리기에는 현재 엔화 레벨이 이례적으로 좀 너무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지금 수출 개선 정도는 부분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출 품목과 수출국의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나 이전과는 다른 외수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전에 급격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에는 큰 폭의 증시 하락이 있어 왔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모라토리움, 그리고 LTCM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같이 정말 시장을 뒤흔들 만큼 큰 폭의 증시 하락을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에는 급진적 케이스 대비해서 적은 하락폭을 기록하고 좀 안정적이었죠. 그래서 반등에 다시 성공하는데 좀 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는 과거 대비 하방 압력은 좀 강하겠지만 그래도 반등에 쉽게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 주요 매수 수급 확인해 보시면 이 연간 누적 순매수는 2000년 이후에 세 번째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힘이었죠. 그래서 업종별 수익 결정력도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중요한, 정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상황에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의 청산 구간을 살펴봐도 외국인은 주가 하락 시 매도 주체 비중이 높아지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수 주체 비중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청산 구간에서는 외국인 매도로 인한 하방 압력이 커져 왔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 수급 상황, 이렇게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라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라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는 계속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상황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